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우리 안보 그리고 국제정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국회에서 정말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어떻게 이 지성인들이 이런 반지성적인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게 또 먹힌다는 겁니다. 자, 민주당이 어떤 황당한 짓을 하고 있는지 민주당 다가 아니고 일부 국방위원인데 정말 기가 차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 내용 제가 또 팩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고, 자, 그러면서 이 미국이 정말 큰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제가 이 바이든 정부 들어설 때부터 이 중동 정세 심각해질 거다, 바이든은 그걸 노릴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쭉 드려왔었는데, 지금 미국의 이 페트로 달러 체제, 기축 통화의 근간이 되는 이 오일 달러 결제, 이 체제가 무너지려 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이든 정부의 외교 실책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완전히 기고만장해져서 자신들의 항모, 산둥 항모를 니미츠 항모전단 바로 코앞으로 들이밀었고, 이게 이제 몇 시간 전 상황이니까 지금 벌써 크로스를 했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인데,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최근 구속된 간첩단 사건에서 북한이 국내 종북 좌파 세력에게 반일 선동 지령을 내렸다는 소식 여러 차례 전해드렸었을 겁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도 이 반일 선동에 열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국회 국방위에서 정말 황당한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반일은 자유지만 무지성 선동으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언급조차 된 적이 없는 독도 문제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문제를 거론하며 전국 각지에 현수막을 걸고 반일 선동에 열을 올리고 있는 야당이 4월 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을 들고 나오며 군에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군함에 조수기를 달아 바닷물을 걸러내 사용한다고 하는데 삼중수소는 안 걸러진다, 이 상황을 군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라며 이종섭 국방장관을 몰아붙였습니다. 삼중수소는 우주방사선에 의해 자연적으로도 생성되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도 존재할 수 있고, 특히 방사하는 방사선 역시 일반적인 감마선 형태가 아니라 전하를 가진 베타 입자 형태이기 때문에 인체의 피부 외피 각질조차 뚫을 수 없습니다. 특히 삼중수소는 화학적으로 수소와 구조가 완전히 같고, 수소는 탄수화물 등 대부분의 유기화합물에 포함되어 활발하게 대사되는 원소일 뿐만 아니라 섭취하더라도 14일 이내의 생물학적 반감기를 갖기 때문에 인체에 해를 끼치는 영향이 무의미한 수준입니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정권을 잡고 있던 2020년 10월 15일 해양수산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주도로 정부 부처 합동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바 있는데요. 당시 원안위는 유엔 방사능 피해 조사기구 표전에 따라 조사한 결과 오염수가 방출되더라도 우리 국민과 환경에 미칠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으며 삼중수소 역시 생체 농축이 불가능해 해당 지역 수산물 섭취 등으로 인한 피폭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결론 내린 바 있습니다. 미국은 해류의 영향을 받아 후쿠시마에서 오염수가 방출될 경우 민주당이 주장하는 방사능 해류의 직격탄을 맞는 나라인데요. 애초에 오염수 자체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일본의 오염수 방출에 대해 그 어떠한 문제도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해군에 삼중수소를 걸러내는 조수기를 군함마다 장착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삼중수소를 걸러내는 조수기는 현재 국내외 그 어느 기관이나 업체에서도 개발한 바 없고 그럴 필요도 없는 상황입니다. 존재하지 않은 위협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며 세계 유일의 삼중수소 필터링 조수기를 군함마다 장착하는 민주당의 요구는 반지성, 반일주의 수준을 넘어 국고에 해를 끼치는 배임 강요 행위인데요. 군 당국, 과학과 논리에 입각해 이들의 선동에 적절히 대응해 나가길 바랍니다. 참 기가 찹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무식한지, 설훈이라는 사람인데 설훈 의원을 비롯한 이 민주당 국방위 위원들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설훈 이 사람이 학력도 꽤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설훈이라는 사람이 무식해서 이런 소리를 한다고
그러면 공부 좀 더 해야 되고, 그리고 국가 리더가 될 자격이 없죠. 그리고 또 그게 아니고 알려진 바대로 학력도 높고 그런 사람이 지금 이런 소리를 한다. 그러면 알고도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범죄죠. 그래서 자격 없는 겁니다. 자, 뭐냐 하면 삼중수소. 자, 들어보셨죠? 핵폭탄 만들 때, 증폭 핵분열탄 만들 때 삼중수소 집어넣고, 수소폭탄 만들 때 삼중수소 집어넣고, 북한이 핵실험할 때마다 우리 이제 상식적으로 수소폭탄이 삼중수소. 뭐야 이거? 삼중수소. 후쿠시마 이 오염수에서 삼중수소가 나와서 수소폭탄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삼중수소는요, 이게 수소 아닙니까? 그런데 요게 중수소, 요게 삼중수소예요. 이건 이 양자가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수소는 전자가 뱅글뱅글 돌고 있는 게 수소예요. 그런데 여기는 양자에다가 중수소는 중성자가 하나 갖다 붙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전자가 회전하고 있죠. 여기 삼중수소는 양자에 중성자가 두 개 갖다 붙었어요. 그리고 똑같이 전자가 회전하고 있죠. 자, 그런데 야, 이거 뭐 복잡하다. 예, 복잡합니다. 그렇지만 그냥 딱 말씀드리면 이 삼중수소, 우리 인체에 기폭장치가 있습니까? 없죠. 없으니까 폭발하지 않아요. 그러면 야, 인체에 이게 축적되냐? 축적되면 큰일 나잖아. 안 됩니다. 바로 그냥 변호로 다 나옵니다. 왜? 인체에서 뭔가 기생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이거는 다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유의미한 해를 끼칠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이 삼중수소로 범벅이 된 이 오염수 바닷물을 이제 청수로 만든 걸 들이켰다 하더라도 바나나 한 개 먹는 것보다 더 적은 피폭량이다. 바나나 하나에도 감마선을 센 이 자연 상태의 어떤 그 방사능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보다 더 적다. 저도 아침마다 바나나 한 개 이렇게 갈아가지고 주스로 먹는데 그러면 저는 뭐 엄청나게 지금 피폭됐겠네요? 아니죠. 그 정도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봤을 때 여기가 태평양 아니겠습니까? 자, 일본 열도 있죠. 일본 열도 동쪽의 중북부 지역에 후쿠시마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태평양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적도에서부터 이렇게 쿠로시오 난류가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올라가서 태평양을 다시 선회를 합니다. 그리고 베링해가 있죠. 베링해에서 한류가 내려오는데 이게 오야시오 한류입니다. 그래서 이 난류와 쿠로시오 난류와 오야시오 한류가 이 일본 앞에서 만나서 전부 같이 이렇게 태평양을 건너 미국 쪽으로 갑니다. 이게 태평양의 해류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후쿠시마 물이 동해로 어떻게 들어옵니까? 동해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쿠로시오 난류가 이 지역에서 동중국해에서 스시마 난류로 또 분리가 돼서 조금 올라옵니다. 그런데 여기 올라올 때는 이미 태평양을 완전히 한 바퀴 돌아오기 때문에 그냥 뭐 다 희석될 수 없죠. 여러분들 계곡 가가지고 놀 때 위에서 뭐 설거지하고 그거 세구비만 돌아가면 자정된다 라는 거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위에서 설거지하고 있는데 밑에서 또 뭐 물놀이하고 다 하죠. 요즘 뭐 계곡에서 취사행위 못하게 하지만 예전에 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자정돼서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삼중수소는 인체에 해를 끼칠 수가 없는 원자 구조예요. 그런데 그냥 핵실험할 때 삼중수소 들어봤으니까 야, 삼중수소 어떻게 할 거야? 자, 그래서 지난 정부 때 2021년 4월 14일 기사입니다. 자, 작년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없다 결론을 내렸다 라는 보도 보시면 작년 10월 15일 날 부처 합동 TF에서 후쿠시마 작년에 뭐 전 정부는 반일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냥 혈안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원안이 여기에다가 지령을 내려서 야, 무조건 문제 만들어 라고 했겠죠. 그래서 자꾸 할 때마다 문제가 없으니까 회의를 7차례나 한 겁니다. 질질 끌어서 야, 왜 문제 없어? 계속 해봐. 결국은 개낭 보고서가 나왔는데 문제 없다. 그래서 이 보고서 만든 사람 징계당했다는 설도 있던데요. 하여튼 이런 상황이에요. 자기네들이 절대 다수의 이 여당을 하던 그 시절에도 문제 없다라는 결론을 내린 게 후쿠시마 오염수예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서른이 말도 안 되는 삼중수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인체에 아무 해도 없는데 그걸 조수기를 달아라. 그러면 조수기 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구남에 바닷물을 걸러서 청수, 민물로 만들어서 그거 가지고 이제 샤워도 하고 세수도 하고 밥도 해 먹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이 조수유달은 없답니다. 전 세계. 왜? 필요가 없으니까 안 만들죠.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죠. 필요가 없으니까 발명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걸 만들어라. 자, 그러면은 그거 만드는데 개발하는데 엄청난 비용 들겠죠. 군함 장착하는데 비용 들겠죠. 그건 뭡니까? 국방 예산으로 하죠. 안 그래도 지금 국방 예산 모자라는데 그건 뭡니까? 서른을 비롯한 이자들은 배임 행위를 하는 겁니다. 국고를 탕진하는 배임 행위, 그리고 직권 남용 행위를 하는 겁니다. 직권 남용 징역 5년 이하 뭐 이런 거 있죠. 잡아 넣어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서른이 모르고 이걸 했다. 자기 휘하에 보좌진이 그만큼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했다. 그러면 자기가 없는 자고, 리더 될 자격이 없는 자고, 알고 했다. 이러면 더 나쁜 놈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북 반일 선동 지령을 내렸다. 간첩단에 후쿠시마 수산물 괴담 유포시켜라. 이렇게 지령 내렸다. 이것도 지령 듣는 겁니까? 야, 진보당을 원내 진출시켜 라는 지령을 내리니까 우리는 공천 안 할게 라고 해가지고 당선되게 만들더니 이제는 또 반일 선동 지령 내린 거 이것도 철저하게 지키는 겁니까? 이렇게 말을 잘 듣네요. 누구 말을? 북한 말을. 누가? 저 짝당이. 야, 정말 뭐 치가 떨리는 구역질 나는 자들입니다. 즉 정리하면은 지금 뭐 지역에 가면 뭐 파란 프레카드 많이 걸려 있죠. 뭐 일본은 뭐 후쿠시마 어쩌고저쩌고 아무 문제 없다. 결론을 누가 내렸냐? 지들이 결론을 내렸다. 라는 말씀을 팩트 체크 해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미국의 패권은 달러라는 기축통화에서 나오고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공고히 해준 것은 최대 산유국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이 합의한 이른바 페트로달러 체제입니다. 무능인지 이적행위인지 모를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 때문에 사우디가 여기서 이탈하면서 미국 주도 세계 질서가 급변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니파와 시아파를 대표하며 지난 수십 년간 대립해온 앙숙,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이 중국의 중재하에 베이징에서 만나 관계 정상화에 시동을 걸었다고 사우디 정부와 이란 정부가 4월 6일 나란히 발표했습니다. 파이살 빈 파란 알 사우드 사우디 외교장관과 후세인 아미르 압둘라히안 이란 외무장관은 4월 6일 중국 외교부 중재로 베이징에서 만나 상호 신뢰 구축과 중동 안보 협력, 안정과 번영을 위한 상호 협력 활성화를 골자로 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양국은 상호 신뢰 구축을 위해 5월 중 대사관과 영사관을 다시 설치하기로 하고 이란인들의 메카 성지 순례를 허용하는 파격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양국은 안보는 물론 경제, 무역, 투자, 기술, 과학, 문화, 체육 분야에서 전방위적으로 협력하며 이를 논의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사우디 리야드에서 정상회담도 가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우디와 이란 외교당국은 중국의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역할로 양국의 화해가 이루어진 점에 대해 중국에 감사를 표한다 라며 이번 화해에 중국의 역할이 있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중동의 앙숙, 사우디와 이란이 전격적으로 화해와 관계 정상화를 발표하면서 미국은 그야말로 비상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앞서 사우디와 이란은 무역 대금 결제를 위안화로 할 수 있도록 국내 법령을 개정하고 중국 수출입은행에 위안화 결제 창구를 열며 원유 위안화 결제를 위한 법적 장비를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세계 최대 산유국들인 사우디와 이란이 기존의 원유 달러 결제 체제에 위안화 결제 시스템까지 도입할 경우 1970년대 중반부터 유지되어 온 원유 달러 결제 원칙, 이른바 페트로 달러 체제가 붕괴되어 미국의 달러 패권에 치명적인 타격이 불가피해집니다. 사우디는 이에 앞서 중국이 주도하는 안보협력 레짐인 상하이 협력기구 가입 의사도 피력한 바 있는데요. 이는 중동 안보의 중심축이었던 미국, 사우디 동맹체제에서 사우디가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미국의 중동 패권이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자 미국은 윌리엄 번스 CIA 국장을 이번 주 사우디로 급파해 빈살만 왕세자에게 강하게 항의했는데요. 집권 초기부터 가스쿠지 이슈로 사우디와의 관계를 파탄으로 내몰았던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 정책이 미국의 패권을 바닥부터 흔들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PC주의가 위험한 겁니다. 미국이 지금 같은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기축통화 달러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달러 벌려면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물건 팔고 이렇게 해야 달러 벌어올 수 있는데 미국은 그냥 뭐 찍어버리면 되니까 달러 물론 아무렇게나 찍을 수는 없지만 상당히 부담이 적죠. 일단 찍으면 되니까. 자, 그런데 이 기축통화를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오일 결제 체제인데 70년대 키신저가 사우디에게 그렇게 이제 제안을 했죠. 사우디가 이제 이 왕족들끼리 쿠데타하고 뭐 권력 다툼하고 하니까 사우디 이 왕족 현재 이 왕가를 철저하게 지켜주겠다. 그리고 주변 안보도 지켜주겠다. 국내 안보, 주변 안보 다 지켜주겠다. 그 대신 결제는 무조건 달러만 해라. 이렇게 약속해서 지금까지 내려온 게 페트로 달러 체제고 그게 미국 기축통화 유지의 근간이 되었던 거예요. 근데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사우디와 완전히 그냥 결별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두 개의 큰 뒤통수를 쳤는데 첫째, 후티 반군이 계속 사우디에 미사일을 쏘고 있는데 바이든은 사우디에 배치해놨던 사드 포대와 패트리어트 포대를 빼버렸습니다. 지금 적이 때리고 있는데 도와줘도 못할 망정 있던 자산까지 요격 자산까지 빼버려서 더 맞아라 이거죠. 두 번째는 이제 가스쿠지. 아니 이 왕정을 지켜주기로 하고 페트로 달러 체제를 했는데 가스쿠지란 이 언론인은 왕정을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왕정이 잘못됐다라고 이 언론에 기고하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 가스쿠지가 암살된 데 대해서 비난을 하고 잘못됐다고 하면 이 최초의 페트로 달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이 왕정 안보 이 부분에 대한 약속을 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PC주의자들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하겠죠. 야, 그러면 그 가스쿠지 암살한 게 잘한 거냐? 못했죠. 그렇지만 그 가스쿠지 누군지는 알았습니까, 여러분들? 몰랐죠? 저도 몰라요, 가스쿠지 누군지. 보도 보고 아는 거지. 제가 가스쿠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죽은 거하고 전 세계 미국의 위상 3억 5천만 미국 이 인구의 어떤 위상 모든 거 자유민주주의 위상 이 모든 것들을 흔들 만큼 그렇게 중요합니까? 지금 전 세계에 죽는 사람이 하나뿐입니까? 바흐무트에서 지금 수백 명이 매일 죽고 있는데 그걸 그 전체와 바꾸겠습니까? 그래도 신의균 너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지. 그게 바로 PC주의자와 저 같은 현실주의자의 차이예요. 그래서 바이든이 이렇게 실정하고 있는 사이에 중국이 파고들어서 이야 정말 이거 사실은 큰일 한 겁니다. 이란과 사우디의 손을 잡게 만들어서 이란인들도 자기네들 무슬림이니까 이 성지순례 하고 싶죠. 메카에 가고 싶죠. 그걸 오게끔 만들어주고 대사관 설치하게끔 하고 이렇게 해주니 이거 정말 중국이 사실 큰일 한 거예요. 그런데 뭐 뒤늦게 CIA 국장에 가가지고 항의한다? 지금 뭐 부탁하고 엎드려 빌어도 지금 안 될 망정 항의를 한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이든 같은 또는 그 어떤 나라에도 PC주의자들이 무조건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자들 뒤는 없고 야 반일해 뭐 북한하고 사이좋게 지내야지 이렇게 좋은 말만 하는 이런 자들 책임은 없고 야 뭐 최저시급 올려줘 그리고 노동시간 적게 해줘 그리고 너 물가 내려 자 이렇게만 하면 뭡니까? 물가 내려서 기업들은 매출이 적어지는데 임금은 더 올라가고 그 노동자는 또 일하는 시간 줄어드니까 더 채용해야 되고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죠. 그럼 일자리 사라지죠. 이런 대책은 없고 무조건 좋은 말만 이게 PC주의자들 지금 우리 딱 저자들인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미국 큰일 났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중국이 완전히 기고만장해져서 항모를 바로 그냥 들이밀었습니다. 보겠습니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의 미국 방문과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과의 회담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중국이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중국이 미국 항모전단이 버티고 있는 오키나와 남방 해역에 산둥 항모전단을 보내 대만을 동쪽에서 위협하며 미 항모전단과 대치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중국이 4월 5일 산둥 항공모함 전단을 대만 동부 해역에 파견해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현재 인근 해역에서 해상자위대 전투함들과 미 해군 항모전단이 작전하며 대치하는 구도가 만들어졌다고 일본 통합망료 간부가 4월 6일 밝혔습니다. 통막에 따르면 중국 함대는 4월 5일 항공모함 산둥 054A형 범용 호위함 류저우 903A형 다목적 군수지원함 차관허가 전단을 구성해 오키나와 나메테루마시마 남서부 300km 해역에서 작전 중입니다.
현재 중국 항모전단 인근에는 052C형 방공 구축함 장춘, 054A형 범용 호위함 안양, 정보 수집함 791함이 합류해 있는데요. 현재 해상자위대는 제1항공군과 제5항공군의 해상 초계기 전력에 더해 최근 한미일 3국 대잠훈련에 실시했던 제12호위대 소속의 우미기리함으로 중국 함대를 마킹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현재 산둥항모의 위치입니다. 산둥항모는 최근까지 하이난다오에 있다가 바시 해협을 통과해 대만 동부 해역에 전개했는데요. 대만 동부 해역 북쪽에는 산둥항모와 약 250km 거리에서 미 해군 니미츠 항모전단이 작전 중입니다. 중국 항모가 미 항모전단에 250km까지 접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대만 국방부와 일본 통합망료간부는 산둥함이 서태평양 해역에 나타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라며 대만과 미국 항모전단을 동시에 겨냥한 중국의 대담함에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2019년 실전 배치된 산둥항모는 중국이 랴오닝 항모를 기반으로 확대 개량한 7만 톤급 중형 항모인데요. J-15 전투기 최대 32대와 12대의 각종 헬기를 탑재하고 대함, 대공, 대지작전 모두를 소화할 수 있는 다목적 항공모함입니다. 중국이 대만 인근 해역에 미 항모 전단이 버티고 있음에도 이렇게까지 가까운 거리에 항모 전단을 들이민 것은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일인데요. 최근 미국의 실책과 전략적 우위 약화 현상 때문에 중국의 간이 갈수록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제 뉴스를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미 항모전단이 나타나면 중국 항모전단은 꼬리를 말고 도망갔었습니다. 그동안의 패턴이에요. 같은 해역에는 절대로 같이 있지 않았어요. 왜? 조우하면 입장 곤란하니까, 워낙 성능 차이가 나니까. 그런데 중동에서 미국의 위상을 완전히 그냥 내려 꺾고 중국이 완전히 그냥 중동의 균형자가 되어버린, 과거 뭐 어떤 분이 동북아 균형자로 했는데 균형자는 진짜 이게 균형자입니다. 야, 이란 베이징 들어와, 사우디 베이징 들어와, 손잡아. 이게 균형자입니다. 자, 그래서 일본이 촬영한 사진이에요. 산둥함이 촬영된 사진인데 이게 나타났다. 어디에? 보니까 대만이 있죠. 대만 동쪽 산둥항모, 그리고 대만 북쪽 니미츠 항모, 거리는 250km. 그런데 이게 몇 시간 전 상황이니까 이 산둥항모는 북상하고 바시 해협을 통해서 이렇게 북상하고 있고 니미츠는 남하하고 있었어요. 뭐 저우하고 크로스했을 수도 있죠. 이제는 겁을 안 낸다라는 겁니다. 이러다가 정말 뭐 어떤 그 불상사가 벌어질 수도 있는데, 지금 미국이 흑해에서 자기네들 해상 초계기 격추되어서 굉장히 이제 외부의 어떤 그 외부와의 무력 충돌에 민감하지 않습니까? 이러다가 후닥닥 할 수도 있는데, 뭐 한다면은 그냥 산둥은 그냥 큰일 나겠죠. 아무튼 미국의 위상이 이런 식으로 중동 지역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서 흐트러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이렇게 급부상하고 있는 모습, 중국 옆에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좀 불안하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 뭐 그들의 속내가 어떤지, 중동 정세를 흐트러서 석유 관련 선물 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고 이런 것까지는 뭐 제가 평론하고 싶지도 않은데, 그런 조직과 개인의 이기 때문에 세계 정세, 국제 정세 전체를 위험하게 만드는 짓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